2007년 SBS에서 방영된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입니다. 이화영은 오래전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었어요. 화영은 공부머리가 좋아서 인정받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어 사업가 남편과 결혼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은 엄마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원하지도 않는 성형외과 의사 일을 하고 있었죠. 화영은 가진 재능과는 별개로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아 괴로워했고요. 사업과 가게를 말아먹는 형제자매들 창업 비용은 물론 조카들 유학비에 부모님 용돈까지 대야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화영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넓고 호화스러운 집을 포함한 거의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 후 남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남편의 사망과 자신을 돈줄로 여기는 친정 식구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혈혈단신 한국으로 옵니다. 화영이 살았던 LA에서는 화영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화영이 환승재혼을 하기 위해 다른 남자에게 접근해 추문을 만들어 결국 남편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심지어 화영의 가족들마저 이렇게 믿고 있었죠. 화영은 한국에 온 이후 옛 친구인 천사같이 착한 마음씨의 가정주부인 지수에게 여러모로 의지를 하는데요. 지수는 화영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신의 언니 은수에게 부탁해 화영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반찬을 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지수의 남편인 홍준표는 자산가의 아들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화목한 가정을 두는 등 인생의 승리자로 살고 있었는데요. 준표는 평온한 자신의 생활에 권태를 느끼다가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던 화영을 위로해 주는데 화영이 그만 준표에게 반해 그를 유혹하고 두 사람은 불륜 관계가 됩니다. 어느 날 준표 지수 부부는 은수와 화영을 초대해 홈파티를 하는데요. 마당에서 즐거운 홈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화영과 준표는 준표 지수 부부 집의 주방에서 격렬한 키스를 나누는데 쨍그랑 접시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이를 목격한 은수가 분노합니다. 지금 내가 본 게 뭐야? 나 꿈 꿨어? 나 영화 봤어? 이게 무슨 짓거리야? 잤니? 잤어? 니들 자는 관계야? 은수는 오븐에서 감자를 꺼내다가 호일에 쌓인 구운 감자를 준표 머리에 던집니다. 이후 어느 날 밤 은수가 화영의 집에 찾아가고 화영은 조건반사적으로 쉽게 문을 열어줍니다. 너 정말 뻔뻔하구나. 뭐 이런 망종이 있어. 너 진짜 그렇게 잘났냐? 너 그렇게 대단해? 너 미국물 오래 먹어 미국년 됐냐? 미국년도야. 친구 남편 빼앗고 쏘리는 하더라. 쏘리는 해. 이후에도 은수는 한 카페에서 불륜녀 화영을 협박하는데 뻔뻔한 화영은 웃음을 짓고 있죠. 한 번만 더 웃어. 장소 가릴 줄 알아? 이빨 너덕게 잡아뜨리는 거 일도 아니야. 이후에 은수는 화영의 집에 또 찾아가고 두 사람은 제대로 된 난투극을 벌이는데요. 은수는 화영을 엎어치기 하고 화영은 은수의 배를 걷어찹니다. 은수도 화영의 배를 시원하게 걷어차죠. 일어나! 일어나 이 기집애야! 이렇게 국민 언니 은수는 엎어져서 고통스러워하는 화영에게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이후 지수는 화영을 집에 초대하는데요. 화영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자 지수가 안경을 벗으라고 하는데 검게 멍든 화영의 한쪽 눈가가 보이죠. 왜 이래? 이게 무슨 일이야? 은수 언니한테 맞았다. 왜? 지수야. 지금부터 너 기절할 얘기를 할 건데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화영아, 너 혹시 우리 형부랑 무슨 일 그런 거야? 네 남편, 난 네 남편 사랑해. 네 남편은 나 사랑하고 우리 둘 서로 사랑해. 잤니? 바본 척하는 거니 정말 바본 거니? 나이 40인 사람들이 손잡고 놀이동산에나 다닐 것 같아? 어디서? 빌라에서? 호텔에서? 네 남편 사진 찍는데 따라가면 모텔에서 자기도 하고 몇 번이나? 일주일에 2-3번 정도?
은수야, 숨 그렇게 쉬지 마. 편안하게 쉬어. 너 이거 해야 해. 가만히 있어. 나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도 너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니? 그냥 거부할 수가 없었어. 네 남편 갖고 싶었어. 네 남편 연인이 되고 싶었어. 지수는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의 배신에 이성을 잃고 분노합니다. 준표와 지수의 초등학생 아들 경민은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고 부모님에게 이혼할 거냐고 묻습니다. 은수는 남편 허달쌈과 대화하는데요. 경민이가 눈치챘더라고. 딴 여자 생긴 걸 안단 말이야? 아, 조심 안 했어? 조심? 공기가 다른데. 우리 애들은 지 아빠 걸레인 거 모르는 줄 알아? 이후 은수 달쌈 부부는 이혼을 고민하는 지수와 대화하는데요. 조심해 당신. 당신 말 체크되는 거 많어. 아, 나 좀 대입시키지 말어. 송곳으로 팍팍 쑤시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누가 개걸레로 살래? 달쌈 역시 상당히 강한 기질의 바람둥이인데요. 은수는 남편에게 팩트 폭격을 하는 동시에 그의 외도를 어느 정도 눈 감아주면서 살고 있기도 하죠. 준표는 불륜을 들킨 후 집에서 나와 화영과 살게 되었고요. 이후 은수 지수 자매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요. 함께 다정하게 장을 보고 있는 불륜 커플을 발견합니다. 은수는 마트 안에서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며 야 홍준표, 너 바빠서 뭐 먹고 뒤처리할 새도 없다면서 천년 끼고 나와 시장 볼 새는 있구나 하며 온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시작합니다. 교양 좀 차려요. 교양? 미치겠네. 교양 있는 게 그러고 살아? 너 교양 있어? 그게 네 교양이야 이 기집애야? 나는 이게 내 교양이다. 하유미 강사의 교양 강좌는 이렇게 성황리에 마무리됐고요. 언니 때문에 미치겠어 정말. 그냥 피하고 말면 될걸. 그 소동이 웬 말이야. 피하긴 왜 피해.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피해? 친구한테 남편 뺏긴 등신 천치 광고를 그렇게 해야겠어? 아, 뺏긴 사람은 죄 없어야. 뺏은 년이 튀겨 죽일 년이고 넘어간 놈이 삶아 죽일 놈이지. 뒤늦게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준표의 아버지는 조강지처와 자식을 버린 못난 자식이라며 자신의 모든 재산 상속을 손자에게로 돌려버린 뒤 자신이 죽어도 찾아오지 말라고 의절 선언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에도 불륜 사실이 알려져서 조교수로 승진하려고 했던 것이 물거품이 돼버리죠. 게다가 화영과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가 아들 경민의 친구에게까지 불륜 사실을 들켜 아들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맙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르고 화영은 우연히 지수로부터 온 이혼 서류를 발견하면서 준표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지수와 준표는 정식으로 이혼하게 되고 준표는 별을 박은 듯 영롱하게 반짝이는 아련한 눈빛으로 레전드 짤을 탄생시킵니다. 이후 어느 날 낮 화영과 준표가 사는 빌라에 집주인과 입주자 대표가 찾아옵니다. 입주자 대표는 불륜 커플로 인해 이 고급 빌라의 품위가 손상됐다며 집을 비우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남편 뺏었어? 아니잖아? 왜 반말이에요? 어리잖아. 나보다 10살은 어리게 생겼는데 어디와 건방지게 까불어? 이때 화영에게 전화가 와서 화영이 통화를 하는데 젊은 입주자 대표가 어이가 없어서 집주인에게 하소연합니다. 조용히 해. 전화 중이잖아. 이 전화는 준표의 아버지 홍 회장이 건 것이었고 홍 회장은 화영을 돈바라고 들러붙는 꽃뱀 취급을 하죠. 화영은 친정 식구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직업을 가져야 했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진 걸 모두 잃어야 했기 때문에 평범하고 전통적인 형태의 가정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가며 집안일에만 집중하는 삶을 바랐고 준표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 경민이 하나만 낳았어? 지수가 힘들어해서 하나로 끝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 본인도 힘들어했지만 보는 나도 그래서 하나로 끝내자고 했어. 수술했어? 화영이, 여자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애는 낳고 싶어 안 해. 여자는 엄마가 돼야 비로소 여자로 완성되는 거야. 수술하면 끝이야. 한편 은수네 집에 한 어린 여자아이가 맡아서 키워달라는 편지와 함께 보내지는데요. 진짜로 내 딸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 이 인간아. 내가 묶어버린 지가 언젠데. 묶었다고 마음 놓고 휘두르고 다니다가 풀어졌겠지.
이 아이는 달쌈이 아니라 달쌈의 친구가 외도로 낳은 아이로 은수는 처음엔 죽어도 못 키운다고 길길이 날뛰다가 결국엔 늦둥이 막내딸로 받아들이고 지극정성으로 키우며 겉바속촉한 은수 캐릭터를 완성하죠. 아이를 갖고 싶었던 화영은 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혼자 난임 클리닉을 다니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준표는 화영에겐 내가 있잖아 라고 위로하면서 사실 함께 살기 전 몰래 정관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상처를 받습니다. 당신만 양해해주면, 당신이 이해해주면 우리 단순하게 편안할 수 있어. 이렇게 자리 잡는구나 생각했었어.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었어. 성공했어. 우리 성공한 거야. 날 무시했어. 아니, 날 깔봤어. 놀렸어. 당신을 잃는 게 겁났어. 두 사람은 시의 운율, 랩의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고요. 이후 불륜 커플은 준표의 어머니 황 여사를 만나는데요. 황 여사 역시 아내 친구와 불륜을 저지른 아들 준표를 달가워하지 않고 준표를 심하게 질책하며 감싸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불륜 커플은 저녁 6시가 넘어 집에 도착하는데요. 집밥을 굉장히 좋아하는 준표지만 화영이 차리는 집밥을 기다리기엔 배가 너무 고프기에 냉면을 포장해와 식사를 하는데요. 좀 불었다. 나도 알아. 그냥 좀 먹어둬. 왜 그래? 지금 음식 투정하게 생겼어? 그래, 잘못했어. 누군 딱 죽어버리고 싶은 기분인데 음식 투정이 나고 싶으냐고. 잘못했다고. 한 침대에서 잠은 자도 당신은 당신 혼자 따로 사는 사람이야. 나 같은 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잘못했다잖아. 창피해 미치겠어. 괜찮아. 먹어. 더 두면 더 불어서 정말 못 먹게 돼. 돼지야? 혼자 많이 먹어. 떡갈비도 다 먹고 냉면도 내 것까지 다 먹어. 그래서 준표는 떡갈비도 다 먹고 냉면도 화영이 것까지 냠냠 먹지는 않았고 모아서 버립니다. 식욕과 성욕, 본능에만 충실한 돼지 준표라면 충분히 다 먹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의 눈치는 있네요. 다음날 아침 불륜 커플의 빌라. 화영은 러닝머신 운동을 하는데요. 밥 안 했어. 알아서 해. 해주고 싶을 때만 해줄 거야. 오늘 아침은 해주기 싫어. 아침을 안 해주면 어떡해. 나가서 먹어. 밥 해바치고 집 치우고 잠자리 해주고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건 지독하게 슬픈 일이야. 자고 일어나 또 심술이구나. 나를 지수로 만들려고 하는 게 화가 나. 나 자신도 언젠가부터 지수처럼 돼가는 것도 불쾌하고. 지수는 당신처럼 안 그랬어. 지수를 와이프의 표상으로 생각하지 마. 그건 틀렸어. 아내는 아내지 종이 아니야. 나가서 먹고 나 해장국 하나 사다 줘. 냄비 하나 갖고 가. 그것까지 해야 해? 나는 지수가 아니야. 삼시세끼 칼같이 해바치면서 온갖 전신부름 몸바쳐 해주는 지수가 좋았으면 나랑 이렇게 되지 말았어야지. 당신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 지루해진 마누라와 지루하게 살다가 날 만나 물갈이 잠깐 했던 거에 지나지 않아. 당신은 그걸 사랑이라 착각한 거고 나는 바보처럼 그걸 사랑이라 믿었던 거야. 가족도 부모도 재산도 품위도 다 버렸는데 다 버리고 당신한테 올인했는데. 올인? 상황에 밀렸지. 상황에 그렇게 돌아간 거지. 당신 스스로 한 게 뭔데? 화영의 말대로 준표는 화영한테 올인한 게 아니라 능숙한 가정주부 지수가 해주는 맛있는 집밥을 매일 먹으며 화영이 주는 자극적인 재미만 보려 했고 스스로 한 건 성적 욕망의 해소뿐이었으며 상황에 밀려서 화영이 선택되어진 것뿐이었죠. 올인했으면 경민이도 버렸어야 해. 올인했으면 지수한테 가. 밥 얻어먹고 배볼록해서 오는 거 안 했어야 해. 올인했으면 나한테서 자식 얻는 거 기뻐했어야 해. 올인했으면 나랑 이 나라 떠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해. 올인했으면 학교에서 잘리는 것도 상관없어야 해. 그런 무리한 요구가 어딨어. 목숨까지도 상관없다 그러는 게 올인이야. 챙길 것 챙기고 남길 것 남기고 그게 올인이라면 올인의 뜻을 바꿔야 해. 식탐이 엄청 강한 준표는 늘 집밥과 감자 타령을 해댔는데요. 이 드라마에서의 감자는 화영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장치로 쓰입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 감자를 꺼내다가 손을 대었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화영이 쪄준 감자는 설익었죠. 이후 관계가 무르익을 때에는 감자도 잘 익었다가 물이 깨질 때가 가까워질 땐 감자가 다 타버립니다.
또한 처음부터 화영이 오롯이 혼자서 준표가 좋아하는 감자를 신경 써왔는데요. 두 사람의 사랑이 식어갈 때쯤 화영은 감자에서 손을 놓아버립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화영의 노력으로 이어져 왔으며 그녀가 손을 놔버리면 끊어지는 기울어진 관계였음을 보여주죠. 이렇게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의 명장면 만나보셨어요. 이 드라마가 끝나고 13년이 지난 2020년 김희애 님이 불륜의 피해자 역할로 나오는 부부의 세계가 방영됐는데요. 내 남자의 여자에서는 김희애 님이 불륜의 가해자로 나오기에 두 드라마를 비교하면서 보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최근 나 혼자 산다에서 샤이니 키와 안무가 카니의 내 남자의 여자 과몰입 리액션이 방송되어서 다시금 이 드라마가 주목받으며 재미와 공감을 주었어요. 한국의 매운맛이 물씬 나는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께 SBS 나우 채널에 있는 내 남자의 여자 12회분 요약본 정주행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한국 드라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드라마와 관련한 영상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립니다.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